자, 8장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가장 먼저 그 자산성,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냐, 그 자산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첫 번째 원칙,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뭐만 인정해준다? 밖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사례로 영업권을 자주 물어보는데,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영업권이라는 자산은 식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 식별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표권이라고 그러면 그 상표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법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때 식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권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 영업 양수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자, 눈에 보이는 것들, 식별되는 것들이 이만큼, 식별되는 게 10억이 있는데 돈은 12억을 줬다. 그럼 2억을 더 줬네? 뭔지 모르겠지만 식별은 안 되지만 뭔가 돈을 2억을 더 주고 사온 게 있네. 그러니까 그걸 뭘로 인정하겠다?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해버리는, 식별이 되지 않으면서도 외부에서 구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산으로 인정하는 예외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해서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자, 또 예외로, 이건 뭐에 대한 예외냐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정하는 예외죠. 자, 그래서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지만 자산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형자산을 인정해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례, 외부에서 구입한 사례에 해당하는 영업권하고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았지만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에 해당하는 개발비, 이 두 가지를 자주 물어보고요. 자, 그럼 연구개발비 많이 물어보는데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는 일단 연구 단계에서는 전부 어떻게?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된 거여야지 자산으로 인식 가능하죠. 개발 단계라고 해서 모두 자산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자산 인식 요건 6가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요건을 전부 다 모두 충족했을 때 비로소 뭘로 인정해주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인식을 못하면 그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그 6가지 요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는데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6가지 요건, 다음 중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첫자는 아니지만 중간 글자 따가지고 뭐 하는데, 여러분이 회사 입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 원래는 연구개발직을 뽑는다고 해서 나 그냥 연구하고 개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뭘 테스트한다고 하더라? 판매 능력, 영업 능력도 테스트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실기로 판매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만약 나는 물건 팔 자신이 없다, 자수하면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건 측정하지 않겠다. 미측정. 자, 그래서 이 입사 시험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뭘 보겠다?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의 능력이 있냐, 이것도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 나 물건 팔 자신 없다고 자수하면 뭐 하겠다? 미측정 하겠다. 자, 그래서 실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실기 테스트를 하고요. 자, 무형자산을 완성해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 판매에 또 판매할 수 있는 능력, 판매의 능력을 보고, 그 다음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무형자산을 개발을 완료하고 그걸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자수하면 뭐 하겠다? 자, 미측정,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거냐,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무형자산 개발에 관련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이 6글자라도 따가지고 한번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요령 말씀드렸죠. 연구할 때는 뭐만 주면 된다? 반만 주면 된다. 연구, 식대. 자, 그래서 연구자나 식자, 대자 들어가면 연구 단계, 그게 없으면 개발 단계다. 자,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연구자 없고 식자 없고 대자 없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 해당하고요. 자,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대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연구 단계다.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연구자 없고 식자 없고 대자 없으니까 개발 단계. 자,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마찬가지로 없죠. 개발 단계고요. 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대자 들어왔으니까 연구 단계. 자, 연구 결과나 연구자 있고 기타 지식, 식자 있으니까 연구 단계고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직,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연구, 식대 없으니까 개발 단계. 새로운 지식, 식자 있으니까 연구 단계고요. 자, 하나 따로 구분할게.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전부 연구 단계로 본다. 자, 영업권. 영업권 일단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영업 계산. 뭐에서 뭘 뺀다? 내가 웃돈 준 거죠. 내가 대가로 준 거. 그 취득 대가로 준 돈에서 취득 대가에서 뭘 뺀다? 그 회사, 상대방, 순자산의 공정가치. 순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웃돈 주는 게 영업권이고. 자, 만약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내가 지급한 대가가 더 작다.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과가 마이너스 나오면 그건 그만큼 뭐다? 이익 본 거다. 그래서 싸게 산 이익이다 해서 염가 매수 차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죠. 자, 영업권에 대한 상각.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상각하지 않고 대신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 손상차손만 검사합니다. 손상검사만 수행을 하고. 자, 손상차손은 발생했다면 나중에 환입한다 안 한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는 게 어차피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랑 구분이 안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업권에 대해서 야, 이게 손상됐던 영업권이 환입된 건지, 즉 회복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새로 영업권이 다시 만들어진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 창출된 영업권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이 손상됐다가 다시 회복된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영업권을 계산하는 기타 이론상의 방법, 우리 기출이 한번 된 적 있죠. 초과이익 환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과이익, 즉 평균적인 순이익에서 순자산에 대한 정상이익. 그래서 우리 회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는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 만약 동종 업종에서 자산 대비 1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회사는 14% 이익이 난다. 그럼 4% 정도 이익이 더 나네. 그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영업권을 산정할 수도 있다. 이론상의 방법입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 자, 유형자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 구분하셔야 되죠. 내용연수. 내용연수에 대해서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뭐가 있다? 비한정, 무한은 아닙니다. 자, 내용연수가 한정적인지, 즉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유한하다면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을 하는데 그 내용연수는 뭐랑 뭐 중에서 적은 걸 적용한다?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경제적 내용연수랑 법에서 보장한 법적 내용연수. 어떤 상표권에 대해서 100년 쓸 수 있는데 법에서 20년 보장해준다? 그럼 20년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짧은 기간을 적용을 한다. 유형자산에는 없는 내용이죠. 자, 비한정인 경우. 비한정인 경우에는 비한정이 뭐는 아니다? 무한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 그리고 비한정인 경우에는 뭘 하지 않는 대신, 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뭐만 수행한다? 손상검사. 혹시 손상되지 않았냐? 손상검사만 수행을 합니다. 자, 비한정이 무한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한정 내용연수가 계속 유효한지, 아직도 계속 비한정은 무한하다는 게 아니라 몇 년이라고 끊을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건데, 몇 년 지났다가 잠깐만 이제는 유한한데 한 30년 쓰겠는데, 그래서 바뀌지 않았는지 계속 검토를 하고요. 만약 작년까지는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어가지고 비한정으로 봤는데 올해 보니까 야 30년 쓰겠어, 유한 내용연수로 바꾸면 그럼 뭐에 해당한다? 추정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죠.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상 제로, 없는 것으로 보는 게, 0으로 보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 아니면 또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활성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의 기초에서 결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골프장 회원권 같은 거, 회원권 시세가 있어가지고, 회원권은 무형자산이지만 나중에 그 회원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잔존가치를 인정해준다. 자, 상각 방법.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무형자산에서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 쓴다?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이 유형자산에는 없는 차이점이죠. 자, 무형자산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